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슬기롭게 잘해 나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괴로우신가요? 얼마나 더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뇌에 빠지신 적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고뇌 속에 직장생활을 합니다.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요. 직장생활이 항상 그렇게 고뇌에 차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좀 살만한 시간들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무 끝없이 힘들 거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이제 적지 않은 직장생활이 거의 30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아침에 굉장히 회사 가는 게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심장 벌렁거리고 눈물 나게 회사가 싫은 적도 있었어요. 딱 그만두고 싶은 어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왔다 갔다 교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인데 문제는 그런 이제 힘든 어떤 구간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까? 아니면 그런 힘든 구간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줄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의 어떤 그런 조언을 드리는 유쌤의 직장 수업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지혜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우리가 이제 좀 그야말로 살만하게 해볼만하게 직장 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첫 번째 감정 컨트롤이에요. 왜 첫 번째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기 그 감정을 어떻게 자기가 조절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좋은 직장 생활을 만드는 가장 큰 이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감정 컨트롤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겉으로만 이제 막 그렇게 생각 없이 드러내지만 않아도 대단히 어떤 이제 그 실수할 확률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감정 컨트롤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호불호를 너무 크게 드러내지 않으셔야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단톡방 같은 거 있죠. 단체로 하는 이제 어떤 그 팀에서 하는 그런 단톡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얘기하면 드러내놓고 막 파이팅 이모티콘 날리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을 올렸는데도 그냥 잠잠하다.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다 드러내는 거죠. 김대리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누구한테만 반응하고 누구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호불호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불리해지는 사람 누굴까요? 이제 나 자신이죠. 아침에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는 막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막 웃으면서 가서 막 치면서 막 좋아 죽어 아주 아침부터 이렇게 막 귀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그냥 안녕하십니까 고개만 까딱하고 이게 이렇게 너무 호불호가 확 인사하는 것부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내 적을 내 스스로 막 양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눈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인사하고 왜 나한테는 똑같은 선배인데 저렇게 인사하지? 내가 되게 못마땅한가? 그러면 이제 나도 그 후배가 이쁘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을 만드는 건 대단히 이제 나한테도 불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죠. 특히 리더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호불호가 극명하게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못마땅해하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눈치챌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아마추어인 리더예요. 리더도 사람인데 어떻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좋아하는 그 리더가 좋아하는 군에 끼지 못한 후배들은 전부 안티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불호를 극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대단히 객관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칭찬은 다 같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비난은 1대1로 하는 거, 요것만 지키셔도 어떤 나의 호불호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 그럼 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어떤 이제 감정 컨트롤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 트러블이 있어도 공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욕먹었어요. 그럼 눈도 안 마주치고 입을 이렇게 내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를 막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막
야단치고 이런 직장 상사한테 뭐 당장 속 없는 사람처럼 헤헤거릴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뒤끝 없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러면 다 알아요. 직장 상사가 점점 더 악화되고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아주 쿨하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아주 최고 중요한 거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하게 당했다. 그럼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만한 거는 이제 제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제가 많이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수긍하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단맞는 거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직장 상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나서의 태도예요.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나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지 막 계속 나 삐졌어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일은 일이고 그런 어떤 갈등은 갈등이니까 이게 중요한 감정 컨트롤이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늘 훈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감정 컨트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하러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자꾸 잊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적게 두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일에 집중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직장생활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 상사한테 너무 잘했어요. 진심으로 존경하며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친하지 않은 어떤 다른 후배들을 훨씬 더 평가를 좋게 줬어요. 그럼 나는 막 뒤통수 맞았네, 배신당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배신당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이 70, 사람이 한 30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이제 완성도 있게 내가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경쟁력이 과연 있나?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고 근무 시간에 이제 버거운 일이 맡겨지면 막 곤란한 티 내고 막 싫어하는 티 내고 직장 상사가 모르겠어요? 일 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후배들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실티 팍팍 내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은 이제 결코 회사 안에서 이제 그야말로 평화롭게 성장하기 참 어렵죠. 신뢰가 깨지니까요. 저 직원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가 없구나. 이런 어떤 나의 이미지가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회사에서의 일은요, 단순 노동이 아닌 다음에야 결국 자기의 노하우를 쌓는, 자기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안 해본 일, 어려운 일 다가왔을 때, 이거 안 해봐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또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좋은 기회네.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할 거면 대단히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회사는요,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회사에서는 내가 나를 키우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키워주지 않아요. 만약 회사가 100% 키워주는 거라면, 들어온 동기들이 다 똑같이 커야죠. 누구는 더 빨리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이 더디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크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위드가 힘입니다. 혼자 잘 되고 혼자 인정받고 그냥 쭉 혼자 일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제 1인 기업 해야 되는 거고 프리랜서 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게 워낙 나는 서투르고 즐겁지가 않다. 그런 쪽이 너무 괴롭다. 누구랑 협업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들이 대부분은 차지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랑 협업하는 게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하겠다. 지금부터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위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늘 집중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튀어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 거죠. 남한테 공을 돌리고 나 혼자 차지하려는 생각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 팀이랑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숟가락만 얹고 걔네들 뭐 내가 영업인데 마케팅에서 지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색내는 꼴이 보기가 싫으니까 아예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약은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어느 이제 내 발등 내가 찍는 어떤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팀은 나 안 도와주죠. 그렇게 되면.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는 내가 고생한 거 자기가 갖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라고 하면서 직장 그 위에 있는 상사한테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속이 너무 끓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스타일만 구기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람, 미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혼자 했더라도 팀장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길게 놓고 볼 때 결국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동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시너지를 낼까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해 보세요. 다른 이제 타 팀을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난 영업팀이고 저쪽 이제 마케팅 팀을 보면서 경쟁사 프로모션 이벤트 하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우연히 빨리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막 던져주는 거죠. 이런 거 한대더라. 이제 참고하세요.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좋은 정보 잘 물어다 주는 거. 그 부서에 도움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가성비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더 중요한 거. 다들 도와주셔서 그렇죠. 뭐 이걸 아예 입에 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 내 서포터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악하게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이죠. 팀장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했습니다. 나 발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발표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나 발표하기 전에 임원들이 이제 앞쪽에 와서 다 앉잖아요. 그러면 보란 듯이 내 직장 상사한테 가서 막 마치 디테일하게 다 지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쇼잉하는 장면을 이제 연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직장 상사는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내가 다 준비해서 팀장이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김 과장이라고 할 때 막 이렇게 해서 팀장한테 한번 가서 팀장님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는 임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 또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쇼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또는 굉장히 높아지고 나중에 내가 이제 뭘 요청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원팀이라는 어떤 직장 상사의 그런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야말로 나를 대단히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드의 힘을 이용하는 건요. 남의 잘됨을 대단히 많이 홍보하셔야 돼요. 이것도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뭐 김대리가 뭐 저쪽 어느 지점에서 남부 지점에서 최우수 매장상을 탔답니다. 여러분 막 이런 거 내가 막 소문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축하하는 분위기 유도 막 이러서 가성비 최고죠. 완전히.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그렇게 축하해주고 대신 자랑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호감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제 나의 우군을 대단히 많이 모으는 그런 가성비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팁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더 지혜롭고 그야말로 할만한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요셉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